조금 전에 강덕구 의원께서 이제 윤한 갈등에 대한 본질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한통속이더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 드러나는 것은 엊그저께 있었던 대통령실의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 사람, 한동훈 대표와 친한 멤버들, 친한 멤버 이상한데요 표현이. 어쨌든 친한은 배제된 상태에서 비밀리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 한동훈 쪽에서는 반발이 엄청났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고 나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런데 그거 비공개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저께 있었던 일이 바로 아침에 나오나. 그것도 참 특이하긴 하네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 다 기자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보도다. 그러면 이게 용산에서 흘러나왔으면 이게 뭔가 의도가 또 여기에 깔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용산에서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어떤 한 분이 기자 의원이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 사실은 저도 뭐 다른 의원들이 뭐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나온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게 이제 단순히 그냥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자, 너 오지 마, 기분 나빠, 이제 이런 수준이냐,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대표를 인정 못하겠고 이 사람 결국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뭔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동훈 그러면은 네. 윤석열의 힘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까? 안진걸 소장. 그럼요. 한 통속이긴 하죠. 아직까지는. 왜냐면 공천 개입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걸로 넘어가면 한동훈 답이 재밌잖아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없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언론에 나온 사람들은 컷오프 됐던데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컷오프를 개입해서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선을 깔아놨어요. 근데 저는 용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동훈한테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 왜 네 멋대로 김경률이를 공천하려고 그랬어?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공천 관련해서는 둘 다 사심을 품고 무슨 일 해가지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무마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덕권이 말한 것처럼 그자들은 정치검사로서의 온갖 불법 범죄도 같이 했고 자기 가족 비호하는 것도 비슷하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통속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밀어붙인 특히 이 의료 대란에서 이거 심각하다. 정원 유예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유성 입장에서는 자기의 유일한 성과로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의대 정원 확대인데 이것까지 한동훈이가 건드려? 그래서 이번에 따로 불러서 한동훈을 엿먹이려고 비한개만 딱 불렀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면 한통속이었는데 오늘 행태, 그러니까 이번에 따로 친윤계만 불러가지고 만찬하고 조선일보에 걸렸다. 조선일보는 늘 밤의 대통령을 자처한 음습한 자들이니까 그들이 한동훈을 아예 이번에 내치기로 한 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통속이었는데 상당한 균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신인규 변호사께 좀 여쭤보면 조선일보가 지금 한동훈을 계속 좀 띄우고 뭔가 윤한 갈등이 있을 때 한동훈이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고 이렇게 갔던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다 한동훈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자기 주자로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혹시 이런 기사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좀 양분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아주 의도적으로 좀 틔워준 면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이제 뉴미디어 쪽에 있는 이 보수진 지지자들은 거의 한동훈 뭐 죽일 놈식으로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또 줄을 갖다 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수가 좀 분화되고 있는 건 좀 자연스러운 지금 흐름인데 결국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차기 주자 내지는 차기 권력으로 선택을 했는데 대표되고 나서 한 두어 달 시험 해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내용이 비어 터져가지고 그냥 깡통이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가 만들어줘도 이거는 주워먹을 수가 없다. 뭐 축구로 비유하자면은 골키퍼까지 치워줘도 골을 못 넣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각한 지경이다 해서 저는 이제 뭐 조선일보도 한동훈에서 이제 좀 더 다른 미래 권력을 좀 찾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는 저는 아주 명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계와 법률적인 관계를 우리가 나눠서 사고하면 쉬운데요. 법률적인 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법정에 선다라고 한다면 둘은 깐부죠.
그 둘은 서로 거를 지켜주는 사이입니다. 근데 정치의 영역, 그러니까 법정의 공간을 벗어나서 지금은 정치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는 저는 이미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노선을 좀 달리하고 방향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갈라섰다 그래가지고 뭐 법률적으로까지 서로 뭐 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는 따로 가지만 법정에 만약에 둘을 세운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서로의 범죄를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저는 이원적으로 좀 나눠서 사고를 하면 둘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과 좀 차별화되는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면 미래 권력으로서 자기 포지셔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실제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동훈을 대체할 대체제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대체제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준석과 오세훈이 연대해서 한동훈을 이길 수 있어. 그러면 한동훈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한동훈이 지지율이 높아. 그러면 저는 정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미래가 오늘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부터 1년 동안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는 전 정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미래 권력에 좀 더 유리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미래 권력에 유리하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난 6개월 전보다 무려 10%포인트 정도의 네. 지지율이 빠져버렸어요.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대선 후보 뭐 일종의 적합도 조사 같은 거 했을 때 24%까지 갔다가 요즘은 한 14% 정도입니다. 그런 10%포인트 정도 빠져버렸으니까 보수 쪽에서도 볼 때 한동훈 저 영향 없는데 대선 후보로서 좀 적합하지 않는데 이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공격을 해도 방어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걸려있는 것도 많죠. 지금 당장 만약 이창수가요.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에 대한 고발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네. 딸이 예를 들면 불법으로 앱을 사가지고 앱 경연대 내갖고 2등을 했잖아요. 그건 그냥 조국 수사할 때 논리로 치면 그냥 바로 업무방해로 엄마랑 아빠랑 딸까지 셋 다 기소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주고 돈 주고 고등학생이 사왔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랑 같이 공부한 거 돈도 200만 원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한동훈이 발목 잡혔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쫄 보여갖고 제대로 이제 이들 저항도 못하고 있는 건데 이제 신기현 변호사는 설명이 맞죠. 근데 한동훈이도 윤석열, 김건희 비리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나 비대위원장 할 때 아마 윤석열, 김건희가 사사건건 또 개입한 것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준석 쫓아내고 그다음에 1차 전당대회 때 김기현 될 때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용산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냐고. 네. 그것도 우리가 다 그때 당시 정당법, 경선법 위반 다 고발해 놓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맞물려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 한동훈의 시간이 오려면 한동훈이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발목이 많이 잡혀 있어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일면 총선 때 김건희가 부당하게 개입한 건 맞습니다. 수심위까지도 윤석열, 김건희가 마술을 뻗쳤습니다. 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추석 앞두고요. 근데 이번 추석 때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의료대라는 데서는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윤석열은 지금 짓밟힌 모양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용기가 일도 용기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물가를 합니까? 경제를 합니까? 민생을 합니까? 입에서 거의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셀카만 찍고 다니고 걸어다닐 때 저번에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보부가 당당하게 그냥 나는 당대표가 된 사람이야 하고 돌아다녀요. 요거 외에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 만나면 보통은 지지가 늘어나잖아요. 한동훈을 만난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뭐 저런 자가 다 있나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에게 원래 유리한 싸움인데 한동훈이 하나의 차별성과 용기와 정체를 못 보여줌으로써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먼저 몰락하는 모양새죠 지금으로서.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제가 추가하자면
저는 한동훈의 정치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정치의 비극적 종말이 전 이미 도래했다라고 보는데 그 명징한 증거가 뭐냐면요. 요즘 한동훈 대표 기사 보면은 뭐 감동이 있습니까? 메시지가 아무런 정말 무색무취, 정말 물만 내지는 그냥 공기 느낌,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전 한동훈 대표가 언제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라고 보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여야 대표회담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여야 대표회담을 할 때 의료 대란 문제도 주제로 못 넣고,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뭐 불편하니까.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시죠. 다 받겠습니다. 백지수표를 줬는데도 한동훈이 거기서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전 거기서 대국민 약속했던 그 한동훈의 첫 일성을 스스로 저버리면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이유, 지지의 명분 싹 다 본인이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정치의 비극적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3달 뒤에 죽느냐. 이 시한부만 남아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용산에서 이제 나서갖고 때려버리는데 그대로 쓰러진다. 우리 댓글로 주시는 분은 안진현님은 한시 1년 절대 못 갑니다. 한 대표 1년 못 간다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이야기 하느냐 올 안에 아웃될 수도 있다 이런 글도 주셔서 지금 이제 그 기회를 정말 절묘하게 그러면 대통령실이 딱 알아서 바로 쳐내기를 하고 있다. 민심은 떠나가고 있고 보수층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딱 대통령실에서 공격을 해버리고. 아니 이번에 갤럽 조사 보십시오. 차기 지도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대표랑 전주에 한 3-4% 차이 났다가 이번에 8%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5%가 빠져버렸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진 찍고 생닭 들고 다니면서 생중계하자고 떠들 때 이미지로 막 강한 이미지하고 입을 나불나불 거릴 때는 지지도가 높아 보였는데 그 신기루 같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맥주 거품 빠지듯이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여론조사의 결과는 그렇게 점점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범여권 내에서 한동훈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을 겁니다. 윤석열은 어쨌거나 첫 번째가 소위 국민의힘 중심으로 또 자기 중심으로 다음에 권력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 고민을 하면서 예를 들면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합종 연행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 입장 속에서 마지막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저는 여전히 윤석열 입장에서 한동훈은 나름대로 카드 중에 하나다. 이건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